안녕하세요. 별에는 밤 제이입니다. 오늘은 제2부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말 씬 21, 22 그리고 20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의 요는 우리가 얼마나 문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긍정적인 표현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Scene 21.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라는 말을 버려라.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리 본다. 문제를 일으키는 한마디 말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문제라는 말 자체이다. 과학자나 수학자들에게 이 단어는 연구하고 해결해야 할 질문이라는 의미일 뿐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다. 하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문제는 곧 곤란과 말썽을 뜻하는 말이다. 당황, 실망, 분노의 원천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매일같이 이 말을 사용한다면 상대방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상대방 역시 당황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게 된다.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대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셈이다. 가진 연장이 망치밖에 없다면 모든 문제를 못으로 보게 된다. 문제라는 말이 가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자 의류사업가 한 사람이 웃음을 터뜨리며 자기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저는 지난달에 최고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었거든요. 거기서는 사방을 돌아다니는 경영을 강조하더군요. 책상에 앉아 서류 사업에만 매달리다 보면 회사 인력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없다는 거였죠.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너무 서류에만 파묻혀 있다는 생각을 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마다 자리에 일어나 직원들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인사말을 건넸는지 아세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죠? 였답니다. 그러니 늘 우는 소리만 듣게 되었죠. 이제부터는 잘 되어가죠? 라고 인사를 해야겠어요. 그렇게 해야 불만사항뿐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워크숍에 참가한 어느 신사는 침울한 표정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젯밤에 이걸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다 큰 아들 녀석이 전화해서는 아버지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기에 그래, 무슨 문제냐? 라고 물었지 뭡니까? 아마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무슨 문제가 있어야 전화해오는 사람으로 여긴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 말한 대로 말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문제라는 말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상대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그러다가 결국 모두가 만나기 싫어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Scene 22. 긍정적인 표현이 인생을 바꾼다. 모름지기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세상을 보는 눈을 결정하는 법이다. 어느 유통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자. 말이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백화점은 고객 불만 처리팀의 팀명을 품질 보증팀으로 바꾸었지요. 그러자 부서원들의 업무 실적이나 사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문제 해결이 자기 업무라고 생각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제는 최고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업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된 거죠. 팀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어는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기회가 됩니다. 자신의 업무가 회사의 명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느낌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 넣음으로써 당신도 대화를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1. 비서한테서 네가 전화했다는 말을 들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니? After. 자, 아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니? 2. 이제 회의를 끝내고 업무로 돌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의논해야 될 문제 더 있나요? After. 회의를 끝내기 전에 의논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3. 자네가 금요일 오후에 반차를 내는 데는 아무 문제도 없네. After. 물론 자네는 금요일 오후에 반차를 낼 수 있네. 그만큼 애썼으니 충분한 자격이 있네. 4. 당신이 그 고객을 대한 방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After. 그 고객과 무슨 일이 있었나요? 5.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제 일이니까요. After. 괜찮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6. 자네 문제가 뭔지 아나? 자기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야. After. 주변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의 태도가 세상을 색칠하는 크레용이다. 남편이 작은 꽃가게를 운영한다는 캐서린은 문제라는 단어를 없애자는 제안을 통해 아주 큰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남편은 늘 문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스스로 인생관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왔어요. 결국 말처럼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버린 셈이죠. 제가 꽃 배달을 하고 돌아와 잘 되어 가냐고 물어보면 남편은 문제 하나가 해결되자마자 다른 문제가 터졌어 라고 말하거나 어째서 모두들 나한테 자기 문제를 쏟아내는 거지? 라고 불평하곤 했어요. 가게 직원이 남편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 대뜸 좋아, 문제가 뭔데? 라고 물었고요. 또 늘 우리가 의논해야 할 다른 문제가 있나?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끝냈죠. 고객이 언제까지 화한 배달이 가능하겠냐고 물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든지 아유 문제가 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어제는 딸아이가 아빠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데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다
라고 대답하지 뭡니까? 캐서린이 말을 이어갔다. 남편은 문제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계속 그 부정적 효과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쌓여간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어제 선생님의 강연 테이프를 사서 남편과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 듣기 시작했어요. 문제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귀를 기울이더군요. 한참 후에 내 쪽을 보면서 내가 바로 저렇지? 라고 물었어요. 남편은 이제 문제라는 단어를 던져버리기로 결심했답니다. 그 단어 때문에 삶을 부담으로 투쟁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는 정말로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족이나 꽃가게 손님들이 모두 느낄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다. 앞에 언급한 앨런 클라인의 말처럼 우리의 태도가 바로 세상을 색칠하는 크레용이다. 그리고 우리 태도를 색칠하는 크레용은 다름 아닌 우리가 쓰는 말이다. Scene 20.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 친절한 한마디는 짧지만 그 울림은 끝이 없다. 하기만 하면 물론 좋아 라든지 그래 뭐뭐한 후에는 가능해 라는 말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상대의 부탁이나 바람을 들어줄 가능성이 없다면, 남을 도와줄 방법이 전혀 없다면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줄 방법이 없다 라거나 어쩔 수 없다 라는 말을 계속 써야 한다면 당신 또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은 결국 당신이 자기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설사 나쁜 소식이라 해도 하기를 바란다, 했으면 좋겠다 등의 표현을 덧붙여 부드럽게 만들도록 노력해보라. 사소해 보이지만 이러한 표현은 공감의 뜻을 전달한다. 당신이 상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준다. 이를테면 이번 달 소식지에는 자네의 글을 넣을 방법이 없어.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이번 달 소식지에 넣으면 좋겠지만 벌써 인쇄에 들어갔네. 괜찮다면 내가 보관했다가 다음 달에 넣어주지.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가? 또 오늘 오전 중에 물건을 배달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 이곳으로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라고 말하는 대신 저도 오전 중에 주문하신 물건을 배달해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건이 여기 도착하는 대로 전화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휴가 때 고향집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기상 악화로 공항이 폐쇄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공항 직원이 자 보십시오. 항공편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제가 안내드릴 방법이 없어요. 해드릴 게 없네요. 오전 시간 중에는 출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거나 이런 악천 후에는 비행기 이륙이 불가해요. 날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라고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고 하자. 가뜩이나 계획이 틀어져 언짢은 당신의 마음은 한층 더 꼬여버릴 것이다. 반면 모처럼 고향에 가시는데 저도 당장 비행기를 태워드리고 싶습니다. 항공편이 정상화되는 대로 방송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혹은 폭설로 비행기가 뜨지 못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남았네요. 여기 무료 식사권 드릴 테니 기다리는 동안 점심 식사부터 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면 기분이 어떨까?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은 공감의 문을 열어준다. 해줄 방법이 없다거나 어쩔 수 없다 라는 표현은 좋지 않은 상황을 더욱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 뿐이다. 이번에는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어서 딸에게 해주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했던 어느 어머니의 경우를 보자. 어젯밤에 딸아이가 내 방으로 달려오더니 학교 연극에서 주인공을 맡게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첫 공연이 언제 있으니 꼭 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정을 확인해 보니 마침 주말 출장이 잡혀 있었어요. 딸아이는 제발 출장 일정을 바꿔달라고 사정했지만 전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전에도 출장 때문에 딸아이 학교 행사에 가보지 못한 적이 많았어요. 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엄마는 늘 자기보다 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절 원망하더군요. 그렇지 않다고 달래보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 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한 탓이 컸어요. 딸아이는 자기한테 그토록 중요한 일에 엄마가 무관심하다고 생각하고는 섭섭한 마음이 컸고요. 나도 공연장 제일 앞줄에 앉아 너의 공연을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말했다면 상황은 조금이라도 달라졌겠죠. 오늘 워크숍에 참가하면서 아직은 손 쓸 방법이 있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자마자 딸아이에게 공연 장면을 누군가에게 부탁해 비디오로 촬영하고 출장에서 돌아온 후에 함께 보자고 할 거예요. 거실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공연을 보면 딸아이는 이런저런 설명도 해줄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면 딸아이도 제가 정말로 공연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 상대가 얻을 수 없는 것 대신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그로 인해 상대가 얻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라. 이를 통해 이해와 공감의 촛불이 밝혀질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얻기 위한 첫 단계이다. 여러분, 문제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문제투성이로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 대신에 할 수 있다, 하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제 삶으로의 적용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천의 몫입니다. 오늘 당장 나의 가족, 친구, 연인, 배우자, 동료에게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라는 거절의 표현 대신 하면 좋겠다,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라는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열린 의지의 표현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